안전 개택 김기사입니다. 운행에 앞서서 제가 어제 있었던 일을 간략하게 좀 얘기 좀 말씀을 드릴게요. 뭐 제가 간략하게 얘기해도 막 얘기가 산으로 가고 막 바다로 가고 그러죠. 이해해 주세요. 어제 제 운행 기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시흥 가신 손님 있어요. 시흥 가신 손님 그 영등포 근처에서 타시고 시흥을 가셨는데 가실 때 그 법인 기사분 두 분을 만났습니다. 어, 아마 그분들은 제 영상을 보시면은 뭐, 아, 그놈이었구나 하시겠지만, 뭐, 강북땡땡 뭐 기자 두 분이에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려고 하냐면요. 제 처음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택시 업계 분들이 각자의 일이죠. 각자의 사업이고, 법인 택시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어느 정도 그 택시 업계에 같은 일을 하는 사람끼리는 좀 서로 양보 좀 하고, 뭐 이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그랬죠. 뭐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어제 구체적인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그 시흥 쪽으로 가기 불과 한 10분 정도 주행했을까? 그 같은 차선에서 만났어요. 영등포 진입 그 영등포역 전에 로타리에서. 저는 웬만하면 양보를 합니다. 깜빡이 당연히 켜죠. 근데 앞차가 자꾸 이렇게 자기 차선 못 들어오게 뭐 막 이러는 것 같아요. 굳이 뭐 껴들 필요 없죠. 편하게 가야죠. 택시 기사분들이 보통 보면은 가끔 느낌이 옵니다. 아, 이 사람이 나랑 경주를 하려는구나. 그런 느낌이 와요. 제가 말씀드렸죠. 제 소나타 1.8이 아니라 2.0이기 때문에 스포츠 모드로 키고서 스타트 하면은 튕겨 나갑니다. 그분들도 보다 빨라요. 회사 택시는 대부분 1.8입니다. 소나타였어요. 근데 그분하고 시비가 걸린 것도 아니고 뭐 그리고 보다 가다 보니까 이분이 제 앞으로 와요. 봤더니 그 옆에 뭐 같은 회사 차가 있습니다. 서로 반가웠겠죠. 뭐 친한 사이면 서로 전화번호도 알 것이고. 그리고 가는데 어 차선이 지역별로 뭐 갑자기 2차선에서 4차선, 뭐 3차선에서 4차선 이렇게 늘어납니다. 특히 대방역 그 지하 도로를 지나고 나면 도로가 넓어져요. 그죠? 그러면 맨 끝 차선도 내비를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것도 직진 차선이에요. 직진 가능한 차선입니다. 그쪽에서 이제 아파트로 우측하고 같이 동시 신호인데 동시 차선인데 거기서 조금 튕겨져 나가면은 뭐 3차선, 2차선으로 들어갈 수 있죠. 차들이 보통 쭉 밀려 있다가 그렇게 좀 우회전 동시 차선은 정말 문화 잘 돼 있어요. 옛날 같으면 뭐 뒤에서 빵빵대고 나는 우회전 하는데 너는 직진하는데 왜 여기서 서가지고 이러냐 빵빵대고 난리 났죠. 웬만하면 그 자리 피해 줍니다. 밤이고 그래서 제 뒤에 차에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앞질러 가니까 제 뒤로 처음에 저한테 시비 건 차 말고 다른 분 번호는 제가 기억하는데 말씀 안 드릴게요. 강북 땡땡 기사예요. 그 바로 뒤에 딱 붙었어요. 그리고 옆에 차들 다 있고 신호가 바뀌자마자 출발하려고 하는데 신호가 바뀌자마자 빵빵합니다. 왜 빨리 안 가냐고. 제가 안 갔던 것도 아니고 보통 손님이 계시면 저는 출발하고 정차를 좀 천천히 해요. 살살. 그래야지 울컥울컥 안 하니까. 저 혼자 운전할 때 뭐 튕겨놓지 나가든 말든 뭐 손님이 안 가실 때는 저도 좀 과하게 운전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손님이 계실 때는 최대한 부드럽게 출발을 하죠. 아니, 불이 켜지자마자 뒤에서 빵빵거려요. 그래서 제가 손님이 좀 주무셨다가 말았다 그러시더라고요. 젊으신 분인데 술 좀 많이 하셨으니까. 아, 출발지가 영등포가 아니라 여의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좀 기분이 나쁘죠. 뒤에서 빵빵거리고 누가 좋아합니까? 미국 얘기 살짝 할게요.
미국 중부에서 제가 1년을 생활한 적이 있었는데 그 지역에서는 빵빵 했다가는 옆에 와서 총으로 그냥 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교포분들이 그 지역에 이주를 하신 분들한테 첫 번째 얘기하는 게 운전할 때 절대 크락션 올리지 마라. 왜냐면 그런 판례가 너무 많아서 빵빵하면 신경 건드렸다고 옆에 와서 그냥 쏩니다. 뭘 쏘는지 아시죠? 그런 판례가 너무 많아서. 그리고 미국에서는 사실 빵빵 할 일이 거의 없어요. 첫 번째는 뭐 땅덩어리가 넓어서 그렇고 신호 체계가 틀립니다. 신호 체계가 신호등이 없는 지역이 상당히 많아요. 스탑사인이라고. 자, 이렇습니다. 어쨌든 말이 또 산으로 가죠. 근데 그분이 그냥 레이싱이 붙는 거예요. 저랑 또 저는 무시하려고 했는데 제가 쫓아가다 보니까 차선이 2차선에서 1차선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1차선으로 추월하려고 그랬나봐요. 뒤에서 백미러 보니까는, 룸미러 보니까는 들어오려고 그러길래 제가 들어갔어요. 그때 일부러 깜빡이 안 켰습니다. 내로남불도 아니고 본인은 깜빡이 절대 안 켜면서 제가 깜빡이 안 켜고 그렇다고 제가 추월한 것도 아니고 제가 앞질러 가고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기분이 나빴나봐요. 제 뒤로 안 붙고 제 옆으로 살짝 오더니 운전석 쪽 그 앞부분 머리를 제 쪽으로 틉니다. 뭐겠어요, 의도가? 시비 거는 거죠. 아니면 치고 가든지 이런 뭐 시비죠. 딱 봤더니 자세히는 안 봤지만 돋보기예요. 어르신입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저보다 형님들 많아요. 그분들 그 나이 많으신 분들 제가 존경 안 하고 비하하는 얘기 아닙니다. 그분의 운전 습관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봤더니 그 차가 얼마나 그 짓을 했는지 그 운전석 그 타이어 앞쪽 있죠? 거기가 이미 찌그러졌다 폈다를 여러 번 했어요. 그런 분들 계세요. 뭐 고의적으로 사고 유발을 해서 뭐 하루 일당을 벌으시든 말든 뭐 그분은 그분의 스타일이고 뭐 그것도 능력으로 뭐 존경합니다. 근데 같은 업계끼리는 그러지 맙시다 좀. 네? 그런 분들 보시면은 나이가 저보다 많건 적건 존중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분은 그 나름대로의 제가 뭐 잘못해서 글쎄요. 제가 신호대기에서 파란불 바뀌었을 때 출발하려는 게 뭐 자기가 저보다 앞에 있던 것도 아니고 땡 해가지고 바로 튕겨 나가야 됩니까? 옆 차선에 바짝 붙고 지는 뭐 먼저 출발했는데 제가 바로 옆에 붙고 막 이러는 게 기분이 거슬렸나 봐요. 모르겠습니다. 어찌됐든 라이더분들도 그런 분들 계시지만 제가 라이더도 했었지만 오토바이도 똑같아요. 근데 사람 나름입니다. 사람 나름. 기사님 나름, 사람 나름으로 운전 습관 못 바꿔요. 그런 분들 만나면 그냥 무시하시던지 저처럼 한번 골탕을 먹이시던지. 어제 저 같은 경우는 2차선에서 1차선으로 가려고 하는데 바로 또 1차선으로 오면서 속도를 확 내요. 그래서 제가 1차선으로 확 들어버렸죠. 그 사람 모르겠습니다. 자기를 추월했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는데 추월 아닙니다. 제가 먼저 출발을 했고. 어찌됐든 개인 택시 하시는 분들은 저같이 하시면 안 돼요, 사실. 왜냐면 그런 경우는 정말 뭐 보복운전 글쎄요. 보복운전 안 됩니다, 그거. 근데 난폭운전으로 만약에 접수 신고를 했다. 저도 영상이 있기 때문에 반박을 할 수도 있지만 그거 못 하십니다. 못 하는데 제가 말을 이렇게 길게 하는 이유가 같은 업종끼리 서로 이해하면서 양보하면서 정말 매너 좋으신 기사님들 많아요. 그건 개인 택시, 법인 택시, 뭐 가맹, 비가맹 상관없이 좋으신 분들 많습니다. 손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정말 매너 좋으신 분들 많은데 어쩌다 한 분들 소위 말하는 진상분들 탓이죠. 똑같아요. 근데 웬만하면 서로 양보하고 이해하고 아무리 개인 택시건 법인 택시건 이분이 경력이 몇 년인지 뭐 초보자인지 모르잖아요. 제 차가 뭐 구형 소나타고 그러니까 저를 할아버지로 봤는지 대부분 그렇게 인식들을 하세요. 워낙에 차가 오래됐기 때문에 사실
이 차 운행하시는 분들이 연세가 많으신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그런 느낌을 주는지 어쩌는지 제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어, 그거를 뭐 그분을 저는 제가 그분을 바꾸고자 이렇게 영상을 만드는 게 아니고, 그런 일이 있었다, 조심 운전을 해야 된다, 는 취지고, 제가 뭐 이렇게 떠든다고 택시 기사님들이 뭐 바뀌겠습니까? 정말 기사님들 어, 많으시고 좋으신 분들 많아요. 골목에서 서로 딱 마주쳤는데 서로 막 양보해 주려고, 서로 우왕좌왕 할 때도 느낍니다. 그런 거를 서로 양보하려고 우왕좌왕 한 거를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그런 장면이, 그죠? 근데 어떨 때는 난 내 차는 뭐야, 아니면 뭐 무슨 이유에 했는지 모르겠어요. 양보 절대 안 해요. 뭐 저 같은 경우는 헤드라이트도 끄고서 눈이 안 부시게 하는데 그것까진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냥 딱 멈춰가지고 안 움직여요. 그건 뭐 서로 마주쳤을 때나 뭐 제가 그분 뒤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뒤에 있을 때도 분명히 봤을 텐데 빵빵해도 가만히 있습니다. 물론 뭐 운행 종료할 때 계산도 미터기도 종료해야 되고 뭐 할 일이 좀 있잖아요, 그죠? 이해합니다. 근데 그 시간이 충분히 지났는데도 안 움직여요. 늦게 가시고. 저 같은 경우는 물론 제가 오해일 수도 있겠죠. 뭐 넘어갑니다. 그거 일일이 다 생각하면서 일하면은 머리 터지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일을 못해요. 그렇지만 어제 그 시흥 갈 때 만난 그분들은 어 모르겠습니다. 제가 잘못한 부분이 좀, 제가 그분들보다 빨리 가는 게 죄인가요? 하여튼 그분들 뭐 기분 나쁘셨으면 그 앞자리 세 자리 중에 3으로 시작하는 뭐 그분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한데 그렇게 운전하지 마세요. 완전히 저보고 뭐 이게 저를 보고 봤는지 어쨌든 제 차가 좀 진해서 바깥에서 보이지도 않아요. 보이지도 않는데 제 옆으로 딱 붙어가지고 머리를 살짝 제 쪽으로 합니다. 일부러, 그죠? 제가 진심 있게 사과는 못 하겠어요. 어쨌든 기분 나빴으면 미안한데 진심 있는 사과는 안 합니다. 앞으로 절대 그런 식으로 운전하지 마세요. 자, 오늘 금요일인데 기분 좋게 시작을 해야 되는데 좀 쓴소리 좀 했습니다. 여러분들 안전운전 하시고, 오늘은 아무래도 지난주랑 틀린 분위기가 틀린 금요일이죠. 지난주는 제헌절이 있어가지고 좀 연휴가 좀 길어서 본격적인 금요일이 아니지만 오늘 또 날씨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따가 뭐 비 온다는 예정이 있는데 비는 뭐 와야지 오는 거고, 금요일날 매출 아주 좋아요, 그죠? 저는 이 택시를 하면서, 한국에서 택시를 하면서 금요일날 일한 게 몇 번 안 돼요, 사실. 제가 좋아하는 그 운동, 어, 볼링을 갖다가 좀 열심히, 동호회 분들도 좋으신 분들 많고 해가지고 열심히 나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볼링을 치고 일할 때도 있고, 술 한잔 마시면 뭐 당연히 운전하면 안 되죠. 접고. 근데 토요일에도 지장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어찌 됐든 뭐 일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다른 부분 때문에 제가 탈퇴를 했는데, 그래서 본격적으로 금요일도 열심히 해본 거죠. 그랬더니 금요일은 정말 힘들지만 뭐 결과는 좋다, 만족한다. 초저녁에는 상당히 길이 막힌다. 토요일은, 아니 금요일은. 그거를 감안하셔서 정말 정체 심한 게 싫으신 분들은 이 시간쯤 6시 반 이후, 7시 반 이후 이때 일 시작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서울에서는 뭐 대도시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부산이나 대구, 뭐 인천, 뭐 다 뭐 지역별로 막히는 코스들이 있을 거예요. 회사들 밀집된 데서 집 방향으로 가는 쪽은 웬만하면 막히겠죠. 아유, 어찌됐든 또 말이 길어졌습니다. 15분이 지났는데
제가 이런 식으로 아마 카메라를 설치를 하고서 중간중간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트로 이것들로 마치고 운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전! 네, 지금 시간 토요일 아침 6시 47분입니다. 좀 전에 막 주차했고요. 영업거리 239.9km, 17콜이라고 되어 있는데 17콜이 아니고 18콜이고 금액이 32만 7,600원 아니고 보이시나요? 34만 4,700원입니다. 이게 콜이 들어왔는데 제가 한 콜을 미터기를 안 누르고 운행을 했어요. 그래서 자동 결제인데 수기로 13,000원을 입력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제가 지금까지 한 4번 정도, 오늘까지 4번 정도 있었는데 정말 주의해야 돼요. 2번 같은 경우는 완전히 종료하고 알았어요. 미터기를 안 낀 거를. 멍청하죠. 근데 그런 일 가끔 있습니다. 여러분도 해보세요. 깜빡합니다. 자, 실거래 주행거리는 347.7km, 시간이 12시간인데 잠깐만요. 실제 12시간 좀 안 될 거예요. 실제 맞나? 12시간 한 건가 모르겠네. 하여튼 가스는 46,800원, 39리터 썼네요. 네, 운행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오늘 11시간 반이란 거고요. 아까 12시간 넘는 거는 출근하기 전에 제가 보통 영상을 찍죠. 그 시간 포함입니다. 장안동에서 역삼동. 저 콜 아주 코스 좋죠? 바로 근처에서 집 건너편 쪽입니다. 건너편 쪽에서 역삼동 왔어요. 그 다음에 역삼동에서 위례동. 글쎄요, 이 시계회 위례동 저도 좋아하진 않습니다. 위례, 광명 뭐 안 좋아하죠. 이유들은 다들 아실 겁니다. 이게 시계회로 뜨지만 요금은 서울이다, 그죠? 근데 이게 제가 생각을 바꿨어요. 이게 안 좋은 콜이 좋은 콜이 되는 건 그 다음이 연결이 어떻게 되는가. 그냥 빈차로 나왔으면은 똥콜이죠. 근데 자꾸 나왔습니다. 정자동. 어떻게 경기에서 경기로 콜이 들어오느냐. 위례는 특례 지역이라고 그러나요? 특별구역이라고 그러나요? 하여튼 그래서 서울로 통합니다. 택시 업계에서는. 그래서 외곽을 갈 수 있다. 시계를 갈 수 있다. 정자동 좋죠? 정자동 갈 때 느낌이 조금 쌓였어요. 너무 초저녁, 그죠? 뭐 퇴근하신 분들이 이미 퇴근했을 것 같고, 그래서 쌓였는데 정자 가면은 제가 항상 들리는 지역이 네이버입니다. 네이버 방향으로 딱 가고 있는데 콜이 들어왔다가 빠집니다. 띠링 소리 나고 바로 콜 취소됐습니다. 그거 아시죠? 네이버 쪽으로 가다가 네이버에서 한 바퀴를 돌았어요. 살짝 도는데 서초동이 뜹니다. 그러면은 이게 코스가 어쨌든 뭐 일종의 따당인가요? 그죠? 그런 다음에 서초동에서 삼전동. 2분 거예요. 2분 거 13,000원. 제가 미터기를 안 누른 게 이분 건데 매너가 너무 좋으시더라고. 이런저런 얘기 하다 보니까 알고 봤더니 이분도 뭐 미시건에서 미국에서 좀 오래 사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들어오신 지는 좀 됐는데 이런저런 얘기하다 하면서 잘 왔습니다.
그리고 아마 모르겠어요. 제 구독을 해주셨는지 모르겠는데 해주셨겠죠. 해주신다고 했으니까 뭐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삼전동에서 다산동, 요것도 대박이에요. 요거 이게 보통 이 야간 그 피크타임 할증 전에 이렇게 들어가면은 뭐 생각의 차이고 계산의 차이지만은 뭐 별 차이 없습니다. 어쨌든 구리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죠. 다산, 그죠? 근데 이것도 뭐 아니면 도죠. 잡고 나와야 되는데 잡고 나왔습니다. 숙택동에서 장지동. 거리 좋죠. 코스 좋고.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다산에서 구리를 가서 저번에 며칠 전에 영상을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다산에서 바로 빠져나간 것보다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그냥 동선을 줄이자, 공차 주행을 줄이자 해가지고 구리로 딱 가는데 길손님을 제가 놓쳤어요. 근데 사실 우회전하는 차, 그 SUV 개인 택시 가맹분이신데 태우시더라고요. 근데 부럽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저는 웬만하면은 그 한가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길손님을 선호하진 않아요. 이 시스템을 카카오 이 시스템을 계속 연결적으로 하는 거를 선호를 합니다. 그래야지 결과가 좀 더 좋더라고요. 제 경험으로는. 그래서 길손님 타면은 코를 꺼야 되잖아요. 그죠? 미터기 누르는 동시에 바로 꺼집니다. 자동으로. 어찌됐든 이 수택동이 그 구리 꽃길 있죠? 그 안으로 들어가서 한 바퀴를 돌려고 하는 순간 젊은 두 분 썸 타고 계신 분들 같아요. 두 분 딱 타고 장진동 갔습니다. 그 다음 송파에서 안양. 이게 안양 코스 안 좋죠. 근데 거리가 꽤 되기 때문에 요금이 좋습니다. 가는 시간도 괜찮았고. 며칠 전에 제가 안양을 따당 쳤죠. 그래서 보통 안양, 과천, 특히 저는 과천은 썩 좋아하진 않아요. 과천이 들어갈 때 신호 많고 나올 때도 신호 많아요. 위례도 마찬가지지만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가면서 어디에서 나와야 될까 고민을 하죠. 여기가 내비에 정확하게 찍힌 게 그냥 그 평촌역이에요. 평촌역. 근데 이분이 택시를 한두 번 타보신 분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그냥 택시 정류장에 내리시더라고요. 근데 그 찰나 나이 드신 분들이 술을 드셔가지고 이렇게 한 분은 붙잡고 계시고 기둥에 기대고 계시고 동료분이 택시를 갖다가 잡아주려고 그러고 있는데 빈택시 등이 딱 켜지니까 젊은 사람 2명이 와요. 그러니까 막 옥신각신합니다. 야, 내가 기다리고 있는데 니들이 왜 타? 막 이런 식으로. 근데 어차피 그 두 팀 다 못 탑니다. 다들 인근 가시나 봐요. 서울 택시예요. 그랬더니 그 젊은 두 사람이 알아듣고서 이제 그분들한테 설명을 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안양에서 이제 넘어갑니다. 12시 넘어서 이제 날짜가 구분이 되죠. 작부 나왔습니다. 대박이죠? 요거 진짜 대박이에요. 코스가 굉장히 긴 코스예요. 요금 좋고 시간이 그닥 오래 걸리진 않았어요. 40 몇 분 걸리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도로가 너무 좋아가지고 기름동 간 거예요. 기름동. 나오면서 인덕원동이 아니라 이것도 완전히 그 평촌역 내려준 데에서 7분 거리라고 떴거든요. 근데 평촌역에서 우회전해서 불법 유턴을 했더니 바로 2분 거리로 줄었습니다. 픽업이. 그래서 평촌역 부근이고 그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경계 라인 때문에 주소가 이렇게 된 거지 인덕원 근처는 아니었어요. 바로 근처입니다. 도착지 어쨌든 좋죠. 요금 좋고. 근데 거기서 이제 좀 급하게 이렇게 도망가듯이 빠져나와야 되는데 제가 볼일을 좀 봤습니다. 볼일을 좀 보니까 차가 멈춰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불과 한 400m인가요? 500m 앞에서 종암동에서 종암동 아주 가까운 코스인데 3분 거리를 였죠. 3분. 산골짜기 안으로 올라가요. 중턱으로. 길이 좁습니다. 그냥 날도 덥고 하니까 택시 타고 올라가셨나봐요. 젊은 분이었어요. 그 다음 이 골목에서 나오는 길에 종암동에서 수유. 요게 좀 그래요. 패착이에요. 요게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는 솔직히 코스가 안 좋습니다. 왜냐면 그 쌍문동 그 주변으로 해가지고 가는 길도 그렇게 좋지도 않고 밤에는 솔직히 거기 손님 없어요. 한번 해보세요. 진짜 거기 손님 잡고 나가기 힘듭니다. 바로 나와서 내부터 하고 쐈습니다. 쏴서 쏜 게 아니라 정속 주행했습니다. 그래서 성수대교 쪽으로 가죠. 제가 좋아하는 성수대교 쪽으로 빠집니다. 근데 빠지자마자 멀리 신사동에서 서초동이 잡혀요. 뭐 그닥 뭐 좋진 않아요. 그렇지만은 그 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타자마자 이제 빠지죠. 한 블록 가서 이분들 두 분이신데 뭐 나름 매너 좋고 괜찮았습니다. 시간 짧게 걸렸지만 어쨌든 그러고 나서 요게 대박이에요. 요게 서초에서 홍제동. 보통 이건 제가 그렇게 뇌피셜로 제가 뭐 자기 위안을 삼는지는 몰라도 보통 콜이 평균적으로 두세 콜 좀 짧은 거 그 다음에 중장거리, 두세 콜 짧은 거 그 다음에 중장거리나 장거리 이런 식으로 연결 주는 것 같아요. 느낌이. 그리고 이렇게 짧은 거 하나 쳐주면은 아유 고맙네, 긴 거 하나 줄게 뭐 이런 느낌. 제 뇌피셜이에요. 뇌피셜. 그래서 서초에서 홍제동, 제가 서대문 싫어한다 그랬죠. 근데 이런 서대문은 좋아합니다. 요금도 좋고 빨리 가죠. 코스가 아주 그냥 거의 뭐 순환도로로만 타는. 그런 다음에 합정으로 나왔습니다. 이 홍제동이 또 합정에서 불과 한 12분 거리에요. 13분 거리. 그래서 거기서 영동포동, 요게 좀 사연이 있어요. 사연이 있는데 그 클럽 거리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들어갔는데 아주 그냥 콜이 계속 들어옵니다. 연장 2개를 깠어요. 근데 이것도 까고 싶은데 깠다가는 아유 연장 3번은 좀 버거웠습니다. 이거 뭐 제가 뭐 현재 뭐 아까 출근할 때 보니까 마이너스 뭐 7점이 어쩌고저쩌고 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뭐 이거 껐다 키면은 또 뜨겠죠. 몇 점이라고. 근데 별로 신경 안 씁니다. 그리고 어쨌든 그 클럽 거리에서 그나마 가까운 거리 손님 준 거예요. 여자 2분하고 남자 1분인데 아우 여자 1분 취해가지고 아주 시끄러워 죽는 줄 알았어요. 귀에서 피 나올 뻔했습니다. 영등포에서 갔는데 영등포에서 요게 대박이에요. 요게 대박인데 내려주고 바로 근처에서 부천이 떴습니다. 근데 이 시간에 오늘 원래 부천 가면 안 돼요. 거의 뭐 빈차로 와야죠. 뭐 그죠? 오정구 부천 중에도 아주 그냥 경기에 있는 가까운 그죠? 오정구인데 제가 오정구를 아주 학을 띈 게 3년 전에 김포 공항발이를 한번 해본다고 시내 코를 갖다 계속 깠어요. 근데 시계에 갔다 왔는데 부천이에요. 김포공항에서 8분 거리. 계산 받는데 돈 없어가지고 10분 걸리고. 다시 김포공항 들어가가지고 받은 게 또 부천이에요.
공항에서 일하시는 아줌마. 그리고 또 들어간 게 또 부천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뒤로 제가 부천을 되게 싫어했었어요. 공항 김포공항에서 출발을 다 부천으로 다 10분, 최고 먼 데가 12분, 아마 15분 걸렸던 것 같아요. 15분 안쪽으로 다 연장 3번을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김포공항 근처로 가기 싫더라고요. 3년 전이에요. 3년 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로 들어왔죠. 신월에서 구로 수공동. 구로의 수공동이라는 데 저는 처음 들어갔어요. 이름을 처음 갔더니 오류역 바로 근처 오류 경계고 부천이랑 붙어있는, 완전 붙어있어요. 끝틀입니다. 다시 부천을 또 가는 느낌이죠. 그리고 나오면서 신월에서 등촌동. 그다음에 요거까지 좋았어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 등촌동에서 합정으로 가려고 또 내비를 또 방향을 잡고 있는데 근처에서 파주가 뜹니다. 요것도 대박인데 솔직히 잘 하시는 분들은 모르겠습니다. 이거 가실지 안 가실지. 할증도 다 끝났고, 그죠? 시외 요금도 뭐 좀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뭐 요금 뭐 나름 뭐 양호합니다. 근데 집에서 너무 멀어서. 그래서 공차 퇴근이 한 40 몇 킬로 뛴 것 같아요. 거의 50킬로인가? 40 아니다. 40 한 5킬로 나온 것 같아요. 여기서 나오는 길에 너무 졸려서 마트 옆에 주차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허리 좀 펴고 한 10분 정도? 10분이 조금 안 될 겁니다. 그 정도 눈 붙이고 살짝 잠들었다가 깼어요. 그리고 집에 왔습니다. 오늘 금요일, 글쎄요. 여러분들 바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느낌은 그냥 나쁘진 않았다. 그렇게 바쁜 금요일은 아니었지만 나쁘진 않았다, 이렇게 느낍니다. 텍스트에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평균적으로 12시 넘어서예요. 평균적으로 이렇게 어제는 저 완전 망가졌죠. 어제 금요일날 일을 안 했는데 목요일날 완전히 빨리 들어왔으니까 이렇습니다. 수고들 많으셨고요. 지금 곧 운행하시던 분들은 안전 운행하시고요.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안전!